1번은 맞췄으면 됐어요. 못한 사람 뭐지? 그래프를 하는 이유는 카톡에 했듯이 두 가지 이유. 기말 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육모부터 이제 의미가 생긴다. 그거 대비도 있고 보다 얼마 안 남았다. 육모가 그래프까지입니다. 이 짓은 필수는 아니야. 나는 이 짓 하기 싫은데요. 괜찮아. 이 짓을 안 해도. 근데 항상 요령이 뭐냐면 그래프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범위를 움직이는 게 안 헷갈리고 편하다. 항상 그래요. 사인 함수 자체를 그래프 자체를 어떻게 왼쪽으로 A만큼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 머리가 잘 돌아가면. 좀 헷갈려. 그러면은 뭐다? 애초에 뭐야? 얘가 A만큼 움직인 거니까 얘를 가만히 놔두고 범위를 A만큼 움직인 거랑 똑같은 소리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풀면 뭐다? 조금 편해진다. 왜? 사인 함수를 그냥 그려놓는 건 너무 마음에 들거든.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뭘 하라는 거야? 그냥 길이가 파이인 구간을 어디에 잡았을 때 뭐다? 최대값 절대 그 구간에서 그 잡은 구간에서 최대값 절대값의 2배가 최소값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결론이거든. 반드시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요게 핵심인데 반드시 최대값 절대값을 2배를 해야 최소값 절대값이 된다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렇죠? 최소값을 2배를 해서 최대값이 된 게 아니고 최대값을 2배를 해서 최소값이 됐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사인 함수가 어차피 사인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갖잖아. 그러면 길이가 파이인 구간을 생각해봐. 길이가 파이인 구간이 A가 0이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싹 간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 그쵸? 그러면 반드시 뭐야? 1이건 마이너스 1이건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이상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다시 뭐라고? 길이가 파인 구간을 어떻게 잡건 간에 공통점이 뭘까? 반드시 1을 갖건 마이너스 1을 갖건 그거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뭔 말아? 그러려면은 반드시 최대값이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그래야 최대값을 2배를 해서 최소값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값이 말이야. 그렇죠? 따라서 요렇게 2분의 1 요렇게 마이를 갖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2분의 1 요렇게 마이를 갖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노란색이 됐으면 얘를 뭐야? 한 주기만큼 이동한 파란색도 당연히 되는 거고 쌤 빨간색 이동한 건 안 되나요? 여기 구간의 왼쪽 끝이 3파이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는 범위를 넘어버리니까 안 되죠 얘는. 오케이? 따라서 뭐야? 2분의 1이면 여기에서 뭐야? 여기에서 12분의 1주기만큼 갔을 거 아니야. 2분의 1만큼 내려왔으면 파이에서 12분의 1주기만큼 내려갔을 거고. 그렇죠? 얘도 3파이에서 12분의 1주기만큼 갔을 거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파이 빼기 12분의 1주기 플러스 12분의 1주기 3파이 빼기 12분의 1주기 3개 더한 게 다 이제 쉽고. 자 2번 못했다 봅시다. 아직은 쉬운 거네요. 오늘 준 거는 뭐 당연히 제목 그대로 최근 한 5개년 정도 그래프 단원에서만 평가원 교육청 킬러 중 킬러만 하나도 빠짐없이 요거 하면 이 단원은 뭐 끝이라고 봐야 돼. 지금 내가 한 짓도 의무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꼭 나랑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쌤은 어떻게 하면 참조하고 너희 반복도 해보고 해설도 보고 막 다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쌤처럼 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직한 방법은 이거 자체를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범위를 잡는 방법이 있죠. 근데 아까 1번에서도 했던 말이 뭐예요? 그래프를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할 수는 있는데 좀 헷갈려 항상. 그러면 항상 내가 이거 이번 시험 대비할 때도 얘기했잖아. 삼각함수의 각이 그냥 x가 아니고 뭔가 x에 대한 식이면 얘를 통째로 t라고 치환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범위만 바꿔주면 돼. 얘를 t라고 놓고 새로운 요 함수를 그리라 그래. a가 양수고 그냥 요 함수는 그냥 원본 코사인 함수 그대로 생겼잖아.
그대로 그려놓고 t의 범위가 생기지. 그렇죠? 마이너스 45도부터 그 마이너스 45도에서 b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것까지 그리래. 그러면은 이제 좀 굉장히 마음에 들어졌는데 딱 하나만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남았지. 뭐가 남았어? b파이가 뭐냐고.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 출발하는 거 확실하잖아. 여기서 출발하는 거 확실한데 자 어디까지 그리라고 돼 있잖아. 근데 너무 먼 데까지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최대 최소를 보라고. 반드시 최대값은 여기서 갖는다는 거는 그냥 확실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 끝이 만약에 저 이렇게 2까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최대값이 4면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문제 끝난 거 같죠? 어떻게 해야 쉽게 하는지를 알겠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출 수는 있다고. 근데 쉽게 하면 안 헷갈린다 이 말이야. 무조건 뭐야? 한 주기만큼 덜, 한 주기보다 덜 간 요 정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돼야겠다는 거지. 애초에 뭐야? 애초에 마이너스 45도에서 출발했잖아. 그럼 최대값이 4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에서 45도만큼 더 간 곳이 돼야겠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까지가 그냥 뭐야? 180도구나. 파이만큼 갔구나. 즉 b는 1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알아내는 거지. 3번 너무 쉽네요. 어려운 것만 모았는데 뭐 그 중에서도 쉬운 게 있네. 이거는 못한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못했다. 혹시 못했으면 경각심을 갖고 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프 왜 한다는지 얘기했죠. 이게 수능에도 나온다. 내신 망했으면 수능은 잘 쳐야죠. 그죠? 자기 학교가 내신 따기 너무 빡세다. 그러면 수능 잘 치면 돼. 거꾸로 내신이 개하는데 그러면 내신 잘하면 돼. 뭐 말아? 자 3번 뭐 냈다 보자. 여기에서 요까지 길이가 뭔지는 우리가 이미 알잖아. 뭔데? 한 주기 아니야. 지금 요 함수의 한 주기가 파이 k인 건 이미 안다고. 요 길이 바로 알죠? 근데 요 길이의 세제가 얘라고 적혀 있잖아. 그래서 요 길이를 알아냈어. 이미 알고 있다고. 그게 곧 뭐랑 같아? A x좌표랑 같죠? 그럼 x좌표 하니까 자기들을 집어넣어봐. y좌표 나오네. 탄젠트 60도. 그쵸? 그러면 거기서 한 주기만큼 가서 b의 좌표도 나오고 지금 p는 이미 끝났다. k 말아내면 돼. 근데 조건 하나 더 있잖아. 얘랑 얘는 무슨 관계겠어? 요거에 대해서 점대칭인 관계일 거 아니야. y좌표는 부호만 봐도 되고. 따라서 b의 좌표 나왔으니까 c의 좌표도 바로 나오죠. 위에 있는 삼각형도 밑변이 요고 높이가 요고. 밑에 있는 삼각형도 밑변이 요고 높이가 요고. 넓이 나오지? 넓이 주어져 있죠? 거기서 k 나오고 c 있고. 4번 맞췄으면 됐고 못한 사람 보자. 요거는 뭐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막 지겹네요. 그렇죠? 까먹은 사람 보자. 일단 fx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얘기 안 해도 되죠. 뭐 대충 그려놓고 주기를 알잖아. 주기가 2k인 거 알지? 그러면 여기가 반주기만큼 간 곳 여기가 k이고 한 주기만큼 간 여기가 지금 2k가 되죠. 둘 다 변곡점이고 k, 2k 표시하는 것까지 문제였죠. 그러면 똑같이 함수값이 2분의 1인 여기 있지. 여기가 접히기 전에 누가 온 건데 접히기 전에 누가 온 거냐면은 변곡점에서 12분의 1주기만큼 가가지고 위아래로의 폭이 접어 올리기 전에 위아래로의 폭의 길이가 4였잖아. 그쵸? 그러면 2분의 1인 곳에서 12분의 1주기만큼 가서 1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갔고 걔가 접어 올라가서 2분의 1로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K에서 12분의 1주기만큼 가서 6분의 7K였구나 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2K면은 여기는 12분의 1주기만큼 가서 6분의 11K.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 골짜기가 두 개가 생기지. 여기에서 이 골짜기의 폭의 길이도 6분의 K고 이 골짜기의 폭의 길이도 6분의 K가 되지. 지금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어? 길이가 1인 구간을 잡을 거야. 길이가 1인 구간을 잡을 건데 그 구간에서 최대값이 얘여야 된다고. 그러면 가정을 하는 거지. 요 골짜기 폭의 길이 6분의 K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망하는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망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야.
저 골짜기 폭의 길이가 6분의 K가 만약에 너무 작아서 길이가 1인 구간이 뭐 이렇게 잡힌다 그래 봐. 그러면 길이가 1인 구간을 어떻게 잡건 간에 최대값이 얘가 될 리가 없잖아. 여기가 지금 2분의 1인데. 그렇죠? 망해요. 하나도 잡힐 수가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 6분의 K가 너무 커. 폭의 길이가 너무 커가지고 길이가 1인 구간이 요 안쪽에 이렇게 잡힌다 그래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길이가 1인 구간의 왼쪽 끝이 여기로 왔을 때 2분의 1이 되고 최대값이 오른쪽 끝이 이렇게 왔을 때 또 2분의 1이 된다고. 골짜기 하나당 잡을 수 있는 구간이 2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골짜기 2개니까 4개가 생길 거 아니야. 뭐라고 적혀 있어? 2개만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 따라서 6분의 K가 1보다 커도 망하고 작아도 망하니까 1이라는 거죠. 그래서 K는 6이고 그때 구간의 왼쪽 끝이 알파 베타라 그랬죠? K가 나왔으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니까 알파 베타도 자동으로 나온다. 5번 맞췄으면 됐고 못난 사람 뭐지? 일단 fx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얘기 안 해도 되죠. 이런 문제는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놔야 된다. 딱 정확하게 좌표 다 표시해서 그리는 거는 하재. 내가 전부 다 도로 적었어. 요 구간도 도로 적었어. 그래야 좀 덜 헷갈립니다. n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0부터 90까지 n이 이제 1씩 커지면 어떻게 돼? 길이가 90도인 구간이 한 칸씩. 내가 지금 한 칸을 전부 다 30도 단위로 끊어놨거든. 한 칸이 30도야. 한 칸씩 띡띡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 움직일 때 그 구간에서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최대값이 무리수가 돼야 된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지금 요 함수가 어차피 요 한 칸이 30도인데 그 한 칸마다 함수값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사이 구간에서는 무슨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함수값들 중에 어떤 놈이 무리수인지는 우리가 지금 이미 안단 말이지. 그렇죠? 여기서 누가 유리수고 누가 무리수인지는 우리가 지금 이미 안다고. 따라서 뭐야? 구간의 왼쪽 끝이 그 무리수인 곳으로 가거나 구간의 오른쪽 끝이 그 무리수인 곳으로 가야 그래야 그 구간에서 최대값이 무리수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뭔 말할? 오케이. 따라서 뭐야? 지금 무리수인 곳이 뭐지야? 무리수인 곳이 여기죠, 여기. 여기가 무리수인 곳이 되겠다. 물론 여기도 무리수인 곳이 되긴 되는데 근데 여기를 지금 최대값으로 가질 수는 없네. 왜? 길이가 90도인 구간을 어떻게 잡건 간에 요 네모친 곳이 최대값일 수는 없잖아. 따라서 최대값일 수 있는 곳은 여기 네모친 요 두 곳이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뭘 하면 된다? 구간의 왼쪽 끝이 얘가 되거나 오른쪽 끝이 얘가 되는 경우가 뭐냐? 구간의 길이가 90도니까 150도부터 240도로 잡았을 때, 즉 n이 6일 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구간의 왼쪽 끝이 여기가 되려면 뭐야? 왼쪽 끝 여기가 300도가 되면 되죠? 따라서 n이 11. 한 주기에서만 n이 뭐가 되는지 파악하면 그 다음에는 두 주기, 세 주기를 그릴 필요 없죠. 왜? n이 12만큼 증가하면 어차피 360도만큼 구간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똑같은 그림이 생길 거 아니야. 따라서 6이 된다는 건 12, 11을 더해서 18, 30이 되고 11이 돼도 12, 11을 더해서 23, 35가 되겠죠. 42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6개가 끝이다. 6번 설명합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진짜 개꽁딱으로 한 10초 만에 풀리거든. 왜 개꽁딱 10초인지 이해 안 되면 혹시 너무 오래 고민했으면 잘 들어봐. 그러니까 그냥 뭐 풀이가 없다고. 신조원 해 하면 그냥 띵띵띵 1, 3 끝. 이래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저 봐봐. fx 이렇게 그리는 거는 요거 표시하는 것까지 누구나 하잖아. 그럼 지금 문제에 적힌 말이 뭔데? y는 1, y는 2, y는 3, y는 1억 해가지고 막 모든 자연수의 상수함수 다 껐을 때 생기는 모든 교점 x좌표들 있잖아. 그거 다 더했더니 21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a랑 b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수인 상수함수를 끄을 때 여기랑 여기는 반드시 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끄이면은 여기는 0이니까 무시하고 여기 좌표가 우리 뭔지 알잖아. 교점 x좌표 중에 2, 4, 8은 지금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2, 4, 8 더하면 뭐야? 14지. 다 더했더니 21에. 근데 이미 14만큼 나왔다고. 얼마 남았어? 8 남았지. 그러면 봐봐. 이제
나머지 놈들 다 더해서 8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요 B보다 밑에 끄일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망할 거 아니야. 왜? 요 밑으로 한 놈이라도 끄이면은 요거 둘이 더하면 뭐가 되겠어? 여기가 6이니까 요거 둘이 더하면 1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B 밑으로는 절대로 끄이면 안 된다고. 그게 뭔 소리야? B가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놈이어야 되는 거지. 끝났죠? 그 다음 요 위로는 어떻게 끄이건 간에 대칭성을 생각하면 요거 둘이 더하면 4가 될 거 아니야. 8 남았다 그랬잖아. 둘이 더하면 4 되지. 그러니까 뭐야? 요 사이로 두 개만 끄어야 된다. 따라서 여기가 1이면 여기는 4가 되고 B는 1, A는 3. 졸라 쉽죠? 칠 번 설명합니다. 맞췄으면 됐다. 7번 뭐 냈다 보지. 일단 가족권은 좀 굉장히 노골적이네요. 그렇죠? 그냥 A파이 집어넣으라고. 사인함수에 A파이라는 놈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거나 마일이 나오거나 그랬대. 그러니까 A파이가 A 범위 있잖아. A파이가 90도거나 270도거나 따라서 A가 뭔지는 바로 나왔다 하는 거지. 그냥 문제 두 번 풀라는 겁니다. A가 2분의 1이라고 할 때 되는지 안 되는지 얘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두 번 해보라고. 근데 A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야. A의 정체가 뭐냐면 그냥 fx를 0이라 그랬을 때 뭐 두 분이 알파 베타라 그래봐.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그 알파 베타라는 놈의 정체가 뭐냐? fx라는 놈은 알파랑 베타를 넣어야 fx라는 놈은 알파랑 베타를 넣어야 0이 되는 놈 아니야. 근데 gx라는 놈을 넣었더니 0이 됐대. 그게 뭔 소리겠어? gx는 알파랑 gx는 베타라는 두 방정식의 근을 다 더했더니 얘가 됐더라.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말이 뭐겠어? gx 그래프 사인함수를 그려놓고 알파라는 상수함수 베타라는 상수함수 두 개 끄었을 때 교점 다 생길 거 아니야. 그 교점들 다 더한 게 2분의 5파이였다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되나? 그러면 A가 2분의 1일 때는 알파라는 상수함수 베타라는 상수함수 끄었을 때 그 두 놈, 끈 두 놈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끄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생기는 교점을 다 더하면은 2분의 5파이가 돼야 된다는 거지. 뭔 말할? 짝대기를 여기 끄을 때, 여기 끄을 때, 여기 끄을 때, 여기 끄을 때, 여기 끄을 때 크게 봤을 때 5가지의 가능성이 있잖아. 그때 대칭성을 생각하면 교점의 합이 뭐가 나오는지 바로바로 나오지.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랑 2파이 나오고 그쵸? 이렇게 끄면 3파이 이렇게 끄면 2분의 5파이 이렇게 끄면 2분의 3파이 되잖아. 그러면 교점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면서도 끈 놈 둘이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을 끄었기 때문에 요거들이 더하면 파이가 되고 2분의 3파이 하나 생기고 해가지고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요때는 왜 안 되는데요? 요때는 생각을 해봐. 끈 두 놈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둘 다 x축 밑으로 끄어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x축 밑으로 어떻게 끄어도 교점을 다 더해서 얘가 안 되더란 말이지. 어떻게든 끄어보라고. 둘 다 이렇게 끄건 한 놈은 여기 한 놈은 여기 끄건 끄어보라고. 안 되죠? 오케이? 따라서 얘는 망했고 A는 확정적으로 2분의 1이 됐다. 그리고 알파 베타가 뭔지도 지금 알아낸 거 아니야. 알파 베타를 알아냈다는 게 뭔 소리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확정이 났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B도 나오고 2 넣으면 답이고 쉽고. (8번) 못난 사람만 봅시다. 일단 주기를 알아. 주기가 2인 걸 아는데 반주기만 그리라고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걸 알아. 따라서 표시할 수 있는 좌표 다 표시해서 뭐 요 정도 그리는 거. 요거 그리는 거는 뭐 누구나 합니다. 그쵸?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 차이가 주어져 있잖아. 거기서 A는 끝났어요. A가 끝났으면 지자리에 넣어봐봐. 여기가 2가 되잖아. 그 다음에 나조건 풀어봐. 나조건 풀면 그게 뭔 소리가 되는데 우리가 그려놓은 fx 그래프에다가 2라는 상수함수, 3이라는 상수함수를 끄라는 소리 아니야. 근데 2는 못 끄습니다. 2는 왜 못 끄어요? 진수는 양수해야 되잖아.
진수는 양수다 라는 걸 했을 때 왼쪽 진수도 양수여야 된다는 거에서 fx의 제곱이 5보다 커야 되고 오른쪽 진수도 양수여야 된다는 거에서 fx가 5분의 11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뭐야? 함수값이 2일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2라는 상수함수 자체를 못 끊는다는 거죠. 따라서 나 조건은 무슨 소리가 된다? 그냥 3을 끄었을 때 요거 둘이 더해가지고 6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대칭성을 생각하면 b는 6이 되겠다. 오케이? 둘이 더하면 답이 쉽고. 오늘 19문제 다 한 사람은 그냥 저 알파 숙제해. 다음 시간까지 알파 81번까지 해서 갖고 휴이가 집 안 가잖아. 뭐라나 집 안 보내주는데. 여러 가지. 알았고. 자, 9번 못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조용. 9번 못하는 사람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나 못하면 뭐지. 내가 지금 그려놓은 건 요 지수함수 안 그리고 요 함수 정확하게 그릴 수 있잖아. 지수함수 보지마. 범위도 보지마. 일단 얘만 그냥 12까지 완벽하게 그려놔. 그러다가 어디를 K라고 정하래. 요 뭐 4, 5, 6, 7, 8 얘들 중에 하나를 K라고 정한 다음에 그거 오른쪽은 요 사인함수 다 지워버리고 요거를 대신 그리세요. 그러면 fx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를 끄래. a 범위 주어져 있지. 그쵸? x축 밑으로 요 사이쯤에 끄라는 거야. 물론 끌 때 요것도 고려하긴 해야 돼. 완전히 요 극적으로 끌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거는 여기 좌표들 다 더해봐봐. 더해보면 절대로 실근합이 저게 안 되는구나 는 거는 쉽게 판단된다고. 따라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끄어야 되겠단 말이죠. 대칭성을 생각할 때 요거들이 더한 게 뭔지 요거들이 더한 게 뭔지 나오죠. 그러면은 요 8번째 교점까지 더한 거 요까지만 한번 다 더해봐봐. 요까지 더해보면 36이 나오더란 말이야. 또 무슨 소리가 될까? K라는 놈을 너무 앞에 잡거나 너무 멀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 실근합이 46이 안 나오겠단 말이야. 요까지는 적당히 사인함수가 그려지고 요 교점까지는 사인함수랑 교점이 생겨서 이까지는 실근합이 36이 나오고 요 지수함수랑 10이라는 교점 하나를 가져서 10이라는 교점 여기 하나를 가져서 실근합이 최종적으로 46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려면은 K가 뭐여야 되냔 말이지. 8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수함수가 요렇게 생기거나 9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수함수가 요렇게 생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는 겁니다. 둘 중에 뭔지는 이거는 생각만으로 못하겠네요. 생각만으로 그림으로 못하겠으면 식으로 검증해야죠. 오케이, 식으로 검증해보자. K가 8일 때는 K에 8을 넣어. 그 다음 10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K에 8 넣고 X에 10을 넣으면 그게 마이너스 A여야 된다고. 범위에 안 맞네. 식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다. K가 9면은 똑같은지 해볼까? K에 9 넣고 X에 10을 넣었을 때 그게 마이너스 A다. 범위에 맞죠? 오케이? A 확정, 그때 K 확정. 쉽고 10번 설명한다. 10번 뭐 맞췄으면 됐네요. 못한 사람 보지. 요거는 불과 몇 달 전, 불과 2달 전에 고3 산모네요. 고3 산모. 0부터 파이까지는 그냥 확정이 나 있잖아. 그쵸? 0부터 파이까지는 정확하게 좌표다 표시해서 그리는 거 문제 없어요.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어떤 놈인지 모르겠어. 어떤 놈인지 모르겠고 요 구간에 이놈을 그리래. 근데 이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1도 모르지만 하나는 아는 게 있거든. 주기는 안 바뀌었다. 주기가 2파이라는 사실은 안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극점 하나가 파이에 있고 극점 하나가 2파이에 있다는 사실은 안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2파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거나 파이에서 2파이로 극점에서 극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거나 일단 둘 중 하나라는 건 확실하다 이 말인 겁니다. 방금 말까지 이해되나? 일단 요 구간에 이놈을 그렸을 때 파이가 극점, 2파이가 극점이라는 사실은 안 바뀌었다고. 주기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란 소리입니다. 그래 놓고 fx 위에 어떤 t라는 곳이 있대. t라는 곳을 지나는 상수함수를 끄란 소리야. 끄었을 때 교점을 다 더해가지고 4분의 7파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여튼간에 상수함수를 끄을 때 요 왼쪽 놈만 봐봐. 요 왼쪽 놈만 봤을 때 상수함수가 끄이는 방법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크게 봤을 때 요렇게 1번, 2번, 3번 케이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바로 의문이 들 수도 있어. 쌤, 왼쪽 그래프랑 안 만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왜 고려를 안 하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 왜? 왼쪽 그래프랑 안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 함수랑 상수함수랑 교점은 확정적으로 하나밖에 생길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 요 범위에 있는 하나밖에 안 생기는 놈하고 왼쪽 놈이랑 안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다 더해서 4분의 7파이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일단 왼쪽 놈이랑 하나 이상 만나긴 해야 돼. 그리고 바로 또 확정나는 게 2번 케이스는 바로 망합니다. 2번 케이스가 왜 망할까? 아까 전에 했던 말이랑 똑같은데 얘랑 더하면은 파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다 교점을 다 더해가지고 4분의 7파이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오른쪽 놈이랑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길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겼건 상관없이. 그러면 얘랑 더해서 파이인데 4분의 3파이만 나와야 되는데 요 구간에 4분의 3파이가 나올 리가 없잖아. 2번 케이스 바로 탈락인 거야. 1번 아니면 3번이다. 이해 안 되면 그냥 즉시 안 됨이에요. 자, 1번, 3번만 생각해보자. 1번 보자. 제일 핵심이면서 힌트가 뭐냐면 파이에 빵꾸가 뚫려 있다는 거야. 파이에 빵꾸가 뚫린 게 왜 핵심이자 힌트냐?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왼쪽 그래프랑 교점은 0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면 교점 다 더해서 4분의 7파이가 되려면 오른쪽 놈이랑 교점 딱 하나 생길 건데 그게 4분의 7파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4분의 7파이가 대충 한 요쯤에 있겠죠? 요 점을 지나야 된다고.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얘를 지나면 교점합이 4분의 7파이가 된다는 거지. 자, 2번 케이스는 무시하고 3번 케이스 봅시다. 왼쪽 그래프랑 교점이 2분의 파이가 생겼네. 그러면 다 교점을 다 더해가지고 4분의 7파이가 되려면 오른쪽 그래프랑 4분의 5파이에서 만나야겠네. y는 3이라는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4분의 5파이가 여기 있겠죠? 4분의 5파이랑 만나야겠다 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t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거가 될 수 있고, 그러려면은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 요거 두 개를 지나게 극점이 대충 요쯤에, 극점이 대충 요쯤에 있어서 요런 식으로 생긴 놈이 되겠구나 는 걸 알아내네요. 계산 얘기 안 해도 되죠? 문자가 두 개, 지나는 점 두 개니까 문자 두 개씩 두 개 계산하면 A, B 나오고 쉬고. 자, 11번 설명하자. 저번에 다 같이 한번 배우긴 했는데 요거는 좀 확실히 킬러긴 킬러입니다. 확실히 킬러고 뭐 일단 중요하다. 자, 원하는 사람 다시 듣지. 일단 쫄지 말고 합성을 하자. 합성을 하고 싶은 문제랑 안 하고 싶은 문제의 차이점부터 얘기합시다. 삼각함수랑 삼각함수는 되게 합성을 안 하고 싶지. 그렇죠? 근데 다항함수를 삼각함수에 넣는 것. 솔직히 2차, 3차 함수를 삼각함수에 넣고 싶진 않거든. 근데 1차 다항함수는 삼각함수에 졸라 넣고 싶단 말이야. 왜? 넣으면 각분한이 된단 말이야. 이럴 때는 그냥 쫄지 말고 합성을 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fhx 가조건의 좌변이건 나조건의 좌변이건 똑같은 함수가 있다고. 그 함수가 뭔 함수인지 그냥 식을 세어버리자 이 말이야. 그냥 hx 잡아 넣었다. 그러면 이제 경우만 나누면 돼. 각분한을 하려면 b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가지고 요 함수가 뭐가 되는지는 바로바로 나오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지. 그 다음 얘도 그냥 합성을 해버리자고. 그냥 2분의 3 위에 넣어.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1-h에 넣어. 따라서 뭔 소리가 되겠어? 요 그래프건 그려놓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교점이 홀수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그 함수를 그려놓고 요것도 무슨 상수함수 아니야.
뭐 어떤 상수함수를 끄었겠지. 끄었을 때 교점 다 합쳐가지고 56이 나와야 된다. 자, 일단 B가 짝수일 때 짝수라고 가정하고 얘를 그려놓고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 쭉 그려놨어. 얘 주기 뭐야? 주기가 A분의 2잖아. 주기가 A분의 2인데 0부터 4까지 그리래. 따라서 한 주기 요 모양이 지금 2A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 딱 중간이 2고 여기 끝에가 4고 한 주기가 2A개가 들어가 있고,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봐. 주기가 2A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상수함수를 요 밑으로 끄고 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끄고 실근 개수가 무조건 짝수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홀수개가 나오려면 무조건 제일 위로 꺼야 돼. 얘는 그냥 바로 확정이잖아. 뭐 말할? 자, 바로 확정난 건 뭐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반드시 1로 끄어야 되는 건 확정이라고. 지금 B가 짝수라고 가정하고 하고 있어. 그럼 여기에 성립하려면 A가 홀수라는 것까지 알아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가주권 끝났어. 이제 나주권 보자. 요거 아직 식 세울 필요 없어. 아직 식 세울 필요 없고 여튼 똑같은 요 함수에다가 무슨 상수함수를 끄었다는 거 아니야. 어디로 끄어야 교점 다 합쳐가지고 56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그쵸? 여기로 끄었을 때 여기로 끄었을 때 여기로 끄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는 요거는 금방 나오지. 밑으로 끄으면 주기만큼 나올 거고 교점이 한 주기당 하나씩. 중간으로 끄으면 한 주기당 2개씩 나오고. 그쵸? 제일 위로 끄으면 요때보다 하나 더 나오고 실근 개수 나오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모든 교점이 전부 다 양옆에 놈, 그 안에 두 놈, 그 안에 두 놈이 전부 다 2에 대해서 대칭 아니야. 그쵸? 따라서 실근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실근 합이 뭔지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버린다. 그런데 실근 합이 주어져 있잖아. 는 56, 는 56, 는 56이라고 했을 때 A 값이 줄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A에 대해서 뭘 알아냈었어? 홀수라고 했잖아. A가 확정이 나버렸네. 뭐 이해는 다 되지, 그치? 직접 생각하기 솔직히 어려운데 이해는 되잖아. 그죠? 자, A 끝났어. 그러면 과연 이게 됐는지 검증을 해야 되거든. 뭘로 검증을 하는데요? 아직 안 한 게 있어. 아직 요 놈식을 안 세웠잖아. 요거 진짜 식 세워볼까? 진짜 G에다가 T 넣어. 사인 파이 T 다시 H에 넣어. 요 놈을 진짜 식을 세웠어. 아까 A 확정 났고 그러면 B도 확정 났고 AB 지금 다 알아냈잖아. AB는 알아낸 거 지자리에 넣고 요 놈 식을 진짜 세웠다고. 그런데 우리 요 놈이 어떤 범위를 갖는 놈인지 알거든. 사인 함수에 7을 곱하면 마이너스 7부터 7까지의 범위고 거기에다가 8을 더하면 1부터 15까지의 범위를 갖는 놈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풀 때 요 상수함수를 어디에 끊는다고 했어? 말부터 1 사이에 끊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 끊는 놈이 지금 1부터 15까지의 범위를 갖는 놈이기 때문에 마일이랑 1 사이에 끊을 수가 없다고. 말부터 1까지로 끄어야 되는데 끌 수가 없다고. 자, 드디어 무슨 이구나 하는 게 나온 겁니다. 시험이면 어떻게 한다? B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겠어. 50% 확률이잖아. 내가 운 좋게 홀수일 때 먼저 해서 돼. 그럼 이때 검증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운 나쁘게 짝수일 때 먼저 해버려서 아이씨 홀수라는 겁니다. 뭐부터 하고 싶은데요? 그건 모르겠어. 그냥 50% 확률로. 오케이? 따라서 B는 홀수인 거를 알아냈다. B가 홀수면 요 함수 그리면 돼. 그냥 아까 그려놓은 거 뒤집으면 된다고. 뒤집어서 그렸다고. 근데 아까랑 하는 짓이 거의 똑같거든. 왜? 뒤집었을 뿐이니까 아까 끄어놓았던 상수 함수들도 같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같이 뒤집어지고 요 실근계수 실근합도 같이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어디로 끊냐에 따라서 그때 A가 뭔지는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요것 자체가 통째로 그림이 다 뒤집어졌다. 그 생각하면 되겠죠. 좀 낫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여기로 끄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로 끄어야겠죠. 그래야 교점이 홀수계가 된다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는다고. 바뀌는 건 뭐다? 마이너스 1이어야지.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B가 홀수라고 가정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A는 짝수인 것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끊냐에 따라서 A가 뭔지는 아까 전에 이미 구해놨잖아. 그게 뒤집어졌을 뿐이니까 그때 A 값이 그냥 뒤집어졌을 뿐이니까 그때 A 값이 뭔지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무슨 케이스다? A가 짝수인 케이스잖아. 따라서 A가 14인 거 확정이 났고 그때 B는 13인 거 확정이 났고 검증해볼까? 이 검증은 할 필요 없거든. 왜 할 필요 없을까? 어차피 될 거니까. 왜? 얘가 망했는데 얘는 돼야죠. 그래도 심심하니까 검증을 해보자면 아까랑 똑같이 A랑 B가 확정 났으니까 HGT식을 세운 거야. 요 놈은 마이너스 1부터 27까지의 범위를 갖는 놈이니까 얘를 어디에 끄어야 된다 그랬어? 1로 끄어야 되는 게 지금 확정 난 거잖아. 요 범위는 1이 될 수가 있구나. 얘가 1이다. 사인 파이티가 뭔지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 놈이 뭔지 나오게 되고 A, B는 진작 구해놨고 쉽고 12번 설명하자. 예시 문항이라고 돼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거는 기출이 아니고 28년 예시 너희가 칠 수능을 하기 전에 우리 그때 이렇게 낼 거야. 이렇게 예측하시다. 그런 게 더 중요한 거다. 모난 사람 뭐지? 절대값 쉬운 걸 그리는 건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그냥 절대값 없앤 걸 그린 다음에 1이랑 마이를 끄었을 때 교점 다 합쳐서 10개가 된다. 그러려면 A, B가 뭐여야 되냐? B가 뭐냐에 따라서 A가 어떤 놈이 되는지를 결정을 하면 되겠다. B가 될 수 있는 건 1, 2, 3, 3개밖에 없습니다. 왜? B가 1억이면은 1이랑 마이라고 뭐 교점이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렸을 때 요 사인 함수는 마 2랑 2 사이에 있잖아. 마 2랑 2 사이에 있는 놈을 B가 자연수니까 얼만큼 올리래. 근데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요거랑 안 만날 거 아니야. 만나려면은 1만큼, 2만큼, 3만큼만 올려야 되는구나. 는 거는 쉽게 판단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가 뭐여야 되는지를 하나씩으로 확정이 난다는 거거든. 이거 왜 내가 자세하게 이렇게 풀이를 하냐면 조금만 변형을 해도 B가 뭐냐에 따라서 A가 두세 개가 나오게 변형을 할 수도 있죠. 지금은 조금 쉬운 컨셉이라 B가 뭐냐에 따라 A가 하나로 확정이 나네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풀긴 풀어야 돼. 왜? 이렇게 조금만 변형을 해도 여러 개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B가 1이면은 지금 요 변곡점 지나는 곳이랑 극점을 지나는 곳이 마일이랑 1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교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3개,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요까지 생기고 요까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2파이까지 그리라 그랬거든. 여기 좌표 구하는 건 문제 없지. 여기가 세주기 간 거고 반주기를 더 갖고 2파이가 요 중간 좀 있어야 된다. 2파이가 얘랑 얘 사이다. 풀어봐. A 범위 나오고 자연수 A가 하나로 확정이 나더라. B에 2를 넣으면은 요 변곡점 지나는 곳이 2가 되고 마이라고는 안 만난다는 거를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 1하고만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주기당 2개씩 생긴다고. 그러면 5주기를 가면은 요게 이제 10번째 마지막 교점이 되고 11번째 교점은 생기지 않을 조건을 A에 대한 범위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가 5주기를 갔으니까 좌표 나오고 여기가 반주기 갔으니까 여기 좌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다? 우리가 지금 여기 좌표가 궁금하잖아. 2파이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다? 12분의 1주기. 여기서 여기까지도 12분의 1주기죠. 따라서 얘한테 12분의 1주기 뺀 것부터 얘한테 12분의 1주기 더한 거 사이에 2파이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가 5밖에 안 나오더라. 뭐 3일 때도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마이라고는 똑같이 안 만나고 1하고만 만나는데 한 주기당 하나씩만 교점이 생기는구나. 따라서 10주기를 갔을 때 여기 좌표, 반주기를 더 갔을 때 여기 좌표가 나오죠. 2파이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여기가 10번째 교점이 되고 11번째 교점은 생기면 안 되거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4분의 1주기만큼 덜 간 곳부터 여기서 4분의 1주기만큼 더 간 곳 사이에 2파이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 또 A가 하나로 확정이 난다. 오케이? 다 확정 난 것 중에서 최대 최소 구하면 됩니다. 계속 설명한다. 13번 모난 답이지. 몇 번 얘기했던 거죠? 예. 몇 번 얘기했는데 최근 킬러라 중요합니다.
특히나 기말에 그래프 들어가는 학교들 몇 군데 있죠. 이런 거 잘 해야 된다. 3에 대해서 대칭이 뭐죠? x 대신에 6-x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소리입니다. f라는 똑같은 함수에 gx라는 놈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하고 g6-x라는 놈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하고 같았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냥 넣었던 두 놈이 같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fx 자체가 3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그 넣었던 두 놈이 3에 대해서 선대칭, 즉 둘이 더하면 6이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gx는 정확히 그려 놓을 수 있잖아. 여기에 g밖에 없으니까 이제 gx 그래프만 보자고. 얘는 뭔 소리예요? gx의 대칭 축들 중에 한 놈이 3이라는 거네. 그렇죠? gx는 지금 2분의 b, 2분의 3b, 2분의 5b, 2분의 7b라는 대칭 축들을 가져요. 그 놈 중에 한 놈이 3이라는 소리네. 2분의 b가 3이면 b는 6, 2분의 3b가 3이면 b는 2, 2분의 5b, 2분의 7b 이런 놈들이 3일 수 없겠네요. b가 자연수니까. 오케이? 요때 b 확정. 얘는 점대칭 공식 그 자체죠. 그쵸? gx가 3,3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거지. gx의 변곡점들, gx의 요 변곡점들 중에 한 놈이 3이라는 겁니다. b가 3이면 b는 3, 2b가 3일 수 없네요. 3b가 3이면 b는 1, 다른 놈들이 3일 수 없네요. 오케이? b는 가조건만 써도 4개가 확정이 났다. 이제 나조건을 봅시다. 나조건을 보자. fx를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자. fx를 t라고 치환하면 gt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 우리가 아까 전에 gx 그려놨잖아. 그러면 요 x만 t로 바꾸고 x축이 아니고 t축이라 그러면 그냥 요 함수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겁니다. 단지 하나만 바뀌는 게 있죠. x범위를 쓰면 안 되잖아. t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fx를 t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x의 범위에서 t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마이너스 b부터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a분의 9만큼 더 간 곳까지 그려야 된다는 거야. 어디까지 그리는지 모르겠어. 여기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그려놓고 y는 3, 지금 점선으로 그은 거, y는 3을 그었을 때 교점이 3개다. 여기에 3개라는 게 아니야. 여기에 교점이 생기는 거를 다시 여기에 상수함수로 그었을 때 교점이 3개라는 소리인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b라는 교점은 확정적으로 생기잖아. 마이너스 b라는 교점은 확정적으로 생겨서 여기에 마이너스 b라는 상수함수는 확정적으로 끊는다고. 교점 하나 생겼죠. 2개만 더 생겨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2개가 더 생겨야 된다는 건 여기에 교점이 하나만 더 생겨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그려가지고 0만 더 생기고 얘만 생기고 얘는 생기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까지 그려야 되잖아. 얘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 있다는 거다? 0이랑 b 사이쯤에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a랑 b에 대한 부등식으로 세울 수가 있네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b 다 구해놨잖아. b 자리에 잡아넣어. a 범위 나오죠? 그때 a 값들. b에 2 잡아넣어. 그때 a 범위 나오죠? 그때 a 값들 줄줄줄 나온다. 그때 요거에 최대 최소 구하면 되고 쉽고. 계속 설명한다. 14번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왜 한마디만 하면 끝나냐면은 이게 뭐 하라는 소리냐면은 선대칭을 하라는 거거든. 사인 함수에다가 어디를 내 마음대로 6분의 k파이라고 정하래. 내가 마음대로 정해볼게. 여기를 대충 6분의 k파이라고 정한 다음에 정한 곳 왼쪽은 원래 놈을 그대로 그리고 정한 곳 오른쪽은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린 걸 이렇게 그리라는 뭐 그런 소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뭘 그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냐라는 소리거든. 근데 이게 왜 허무하냐면 이건 정말 허무합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 개수하고 얘를 어디로 잡건 간에 생각을 해요. 이 짓을 하고 나서 그었을 때 교점 개수하고 다를까? 같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 순간 바로 문제 끝났네. 그냥 요 그래프만 봤을 때 30도 지났을 때 교점 2개. 그 다음 60도 지날 때 교점 2개, 90도 지날 때 1개, 2개, 1개 해서 다 더하면 답이다. 그냥 그 소리예요. 쉽고. 또 하나 설명하자.
15번 못하는 사람 봅니다. 일단 fx랑 gx랑 연립해보자. 연립이 뭐야? 그냥 갖다라고 놓는 게 연립이잖아. 갖다라고 놓고 풀면은 갖다라고 놓고 x값을 구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 두 놈의 교점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갖다라고 놓고 이항하면은 무슨 방정식이 나오죠?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서 x값을 구하면 뭐가 나오는 거라고? 이 두 놈의 교점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를 풀어서 x값을 구하라는 건 또 뭔 소린데? 탄젠트 함수를 그려놓고 k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들이 곧 뭐라고? 여기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 근데 확실한 건 뭔데? 첫 번째 교점이랑 두 번째 교점이랑 파이만큼 차이 난다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게 결국 무슨 말이랑 똑같다? 요 두 함수의 첫 번째 교점이랑 두 번째 교점이 파이만큼 차이 난다는 건 확실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히 여기 x좌표를 a라 그랬을 때 여기는 파이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요 길이가 2대1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a가 된다. 오케이? 따라서 a를 여기 넣으면 y좌표 나오고 요 x좌표 여기 넣으면 각변환 공식 여기 나오고 그쵸? 요 x좌표 여기 넣으면 각변환 공식 요거는 그거 한 게 아니고 뭐 한 거냐면 2대1이니까 2대1인 걸 생각하면은 y좌표가 그냥 이렇게 나온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잡아 넣어서 각변환 공식을 쓰면 y좌표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2대1인 걸 써서 나온 y좌표랑 각변환 공식을 잡아 넣어서 각변환 공식을 써서 나온 y좌표랑 당연히 같아야겠죠.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어떻게 돼? 탄젠트 a가 2분의 1이다 라고 나오죠. 근데 탄젠트 a는 당연히 k분의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a를 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교점 x좌표가 a니까. 결국 k분의 1이 2분의 1이다. 는 거에서 k가 뭔지는 나오게 된다. 탄젠트가 2분의 1인 걸 알 때 사인이 뭔지는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사인을 구한 순간 문제 끝났네요. 왜? 아까 k 구했지? 사인 구했지? 그럼 뭐야? 여기 y좌표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여기 y좌표에다가 여기 y좌표를 빼면은 뭐가 나와?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나오고 높이가 2분의 파인 건 이미 알고 있죠? 따라서 2분의 1 밑변 높이 밑변 높이 해서 넓이가 나온다. 자, 지금 단어는 거의 다 배웠던 겁니다. 배웠던 것도 있고 한 두세 개 정도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왜냐면 고3 이번 고3 산모도 있어서 여튼 중요하다. 시험 범위면 당연히 중요하고 아니어도 이제 수능 대비도 같이 하는 것. 요게 왜 그래프 단원에 있냐면 그래프 안 그렸잖아. 그렇죠? 원래 그래프로 풀라고 낸 건데 나는 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프로 풀려면 엄청 개그캠입니다. 막 해설이 막 한 장이 적혀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써서 좀 유치하게 하자고. 항상 쌤이 하는 걸 보면 좀 항상 뭔가 유치하게 하죠. 수학은 그럴수록 쉬워. 이게 뭐냐면 2파이가 있잖아. 그렇지? 한 바퀴. 한 바퀴를 K 등분을 한 거야. 한 바퀴를 K 등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거기에다가 K 등분 한 거에 n-1이 곱해져 있지. 그렇죠? 그러면 그 m자리에 지금 K랑 M이랑 전부 다 자연수야. 그러면 그 m자리에 1 놓고 2 놓고 3 놓고 4 놓고 하면 그게 뭘 의미하냔 말이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내가 그냥 이거지아프로 한번 들어볼게. 내가 지금 그린 게 뭐냐면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따라가지고 뭐 여기 무슨 점을 찍어 놨잖아. 그치? 이 뭘 의미하냐면 항상 삼각함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놓고 하는 게 항상 제일 쉬운 방법이야. 왜? 사인의 정의가 뭔데? 사인의 정의가 그 단위원에서 그냥 동경 끝점의 y좌표가 사인의 정의거든. 왜? 사인의 원래 정의는 동경의 길이분의 동경 끝점의 y좌표잖아. 그럼 동경 길이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끝점의 y좌표가 사인 값이라고. 한 바퀴를 k 등분을 한 다음에 그럼 k 등분을 하면은 그 각각의 그 끝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끝점들의 y좌표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k가 3일 때 한번 볼까? K가 3이라는 거는 한 바퀴를 이렇게 각 하나가 120도가 되게 3등분을 하라는 거야. 3등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m자리에 1, 2, 3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여기 끝점의 y좌표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뭐 여기 y좌표 구하는 거는 뭐
말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럼 구해보면 기억은 그냥 맞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을 이렇게 하듯이 K가 다른 놈일 때도 K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도 전부 다 뭐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전부 다 여기 Y 좌표들을 원소로 갖는다.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뭔가 느낌이 살짝 오는 게 있거든. 지금 내가 1부터 10까지 그려놨는데 이것들을 좀 관찰을 하니까 뭔가 눈치 하나 채진 게 있다. 눈치 하나 채진 게 뭔지 한번 봐봐. K가 1일 때 원소 뭐 가죠? 그냥 요 Y좌표 하나 가죠. 그렇죠? 근데 K가 2일 때는 원소가 추가되나? 아니야. 점이 추가됐다 그래서 원소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K가 1일 때 원소 개수 1개, 2일 때도 1개야. 오, 그래. 똑같이 1개라고. 형 하나씩 갖고 가고. 오, 자유라 그랬는데 왔어. 왜 왔어? 그냥 놀지. 하긴 이게 노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 피드백 좀 적어요. 성의. 그러면 또 봐봐. K가 3일 때는 원소를 뭘 가져? 이렇게 3개를 갖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를 갖지? 근데 잠깐만 4, 5일 때 건너뛰고 잠깐만 6일 때 한번 봐봐. 6일 때 원소 몇 개 가죠? 하나, 둘, 셋. 3일 때랑 6일 때랑 똑같이 가죠. 그냥 여기에 점이 있건 여기에 점이 있건 똑같은 Y좌표가 된단 말이야. Y축 대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원소의 개수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4일 때랑 4의 배수일 때만 좀 다르거든. 봐봐. 4일 때랑 8일 때는 원소 개수가 다르지. 근데 5일 때랑 10일 때 한번 봐봐. 5일 때랑 10일 때. 5일 때 원소 몇 개 가죠?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 그렇죠? K가 홀수일 때는 그냥 K만큼 원소 개수를 갖는다는 걸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고. K가 1이면 1개, 3이면 3개, 5면 5개, 7이면 7개 이렇게 갖는다고. 그런데 그 홀수를 2배 한 만큼일 때 K가 어떤 홀수일 때보다 2배가 됐을 때는 뭐다? 원소의 개수를 똑같이 갖는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오케이? 규칙 알아냈네요. 무슨 규칙? K가 홀수일 때는 K랑 원소의 개수랑 같고. 규칙을 어떻게 알아냈다 지금? 그냥 유치하게 좀 그려보니까. 그리고 그 K 홀수를 2배 한 거일 때도 원소의 개수는 같다. 근데 4의 배수일 때만 약간 지금 규칙이 다르구나 는 걸 눈치를 챘죠. 그렇죠? 4의 배수일 때는 그냥 좀 적어봐봐. 그냥 K가 뭐냐에 따라서 원소 개수 몇 개인지 좀 적어보라고. 3개. 그 다음에 5개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12일 때, 뭐 16일 때 굳이 안 그려보더라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몇 개씩 늘어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1을 원소로 가지려면 반드시 뭐야? 요 점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4의 배수여야지만 요 점을 원소로 갖는다는 건 알아낼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은 그냥 두 자리 자연수 중에 4의 배수의 개수니까 22개가 되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알아낸 규칙이 뭐였어? K가 홀수면 그냥 K 값만큼 원소를 갖고 그거를 2배 했을 때도 원소 개수 똑같다. 그러니까 당연이라고 적었잖아. 그냥 11, 22는 당연하다 이 말이야. 그쵸?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4의 배수일 때는 또 다른 규칙이 있잖아. 그때만 규칙을 따로 생각을 하니까 K가 20일 때도 되더라는 거 알아냈네. 오케이? 총 3개가 된다. 쉽고. 자, 벌써 수업 시작 30분 넘었는데 요거 뭐 나오면은 들읍시다. 다 최근 기출이니까 중요하다. 일단 절대값 없애는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건 누구나 했죠, 그렇죠? 일단 문제 파악은 아마 했을 거야. 뭔 소리야? F랑 G랑 딱 겹쳐서 그려놓고 위에 있는 선만 따라 그리면 H입니다. 그런데 그 H라는 놈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더라. 그러려면은 F는 절대 안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G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생겼는지. 그것만 알아내면은 G 식이 확정나고 A, B 나오고 문제 끝난다. 뭐 그런 소리죠, 그렇죠? 한 방에는 못 알아내고 여러 가지를 좀 먼저 조건을 알아내야 할 수 있거든. 아무것도 보기 전에 요것부터 먼저 보자. 딴 거 아무것도 보지 마. 요것부터 봅시다. C는 90도보다 작은 각이야. 거기다가 180도를 더하면 C 플러스 파이라는 거는 3, 4분면 각입니다. 180부터 270도 사이의 각이라고. 그런 각을 사인 함수에 넣어서 2분의 1이 나왔을 리가 없단 말이야. 이 C 플러스 파이라는 놈은 여튼간에 F에 넣은 거 아니면 G에 넣은 거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무조건 G에 넣었겠지. 따라서 자 이건 확실해. 이 C 플러스 파이라는 건 확실히 이 코사인 함수에 넣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코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절대로 안 바뀌었다는 거네. AB가 뭐건 상관이 없어. 이 함수가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은 절대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대충 뭐 이렇게 생겨 있으면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고 뭐 파이 마이너스 C를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C를 넣어서 2분의 1이 나왔으면 파이 마이너스 C를 넣어도 2분의 1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C라는 놈을 F 또는 G에 넣었던 2분의 1이 됐대. 그러면 이 그냥 C라는 놈은 확실히 뭐다? G에 넣은 건 아니겠다는 거죠. F에 넣은 거겠다 이 소리예요. 왜? 얘랑 얘를 G에는 얘랑 얘를 넣어서 2분의 1이 된다고. 그럼 이 얘랑 얘 말고 다른 어떤 놈을 넣어서 2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이제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가 C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얘가 C면 C가 90도가 되잖아. 90도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런 조건이 다 있는 거야. 그렇죠? C를 알아냈네. C만 알아내도 시작이 됩니다. 자, C는 확실히 F에 넣은 거야. 사인 함수에 넣어서 2분의 1이 됐다. C는 30도인 거 알아낸 거야. 여기까지 되죠? C 알아냈으면 눈에 보이는 G 자리에 다 넣어요. 눈에 보이는 G 자리에 다 넣어갖고 여튼 G라는 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 요 함수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알아낸 거야. 확실히 210도를 넣으면 2분의 1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H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많다. 우리 H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이제 이 H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많다고. 여튼 둘이를 겹쳐 그려놓고 위에 있는 선만 따라 그렸을 때 확실히 제일 밑에 있는 점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거든. 얘들아 그냥 fx는 sin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x값 구해봐.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저 240도 하고 300도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쵸? 일단 확실한 거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이 점이 두 함수의 교점이어야 되는 건 확실하겠죠. 두 함수의 교점이어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gx가 240도 콤마 얘를 지나건 300도 콤마 얘를 지나건 둘 중에 하나는 지나야 된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는 지나야 위에 있는 선만 따라 그렸을 때 거기가 제일 밑에 있는 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뭘까? gx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는지 위로 볼록하게 생겼는지가 솔직히 제일 궁금하잖아. 근데 솔직히 그거 직접 안 그려봐도 머리로만 그림을 생각해봐도 아래로 볼록하면 그냥 망한다? 왜? 240도 콤마에 300도 콤마에 뭐 한 대충 한 여기쯤 있는 점이 있잖아. 그거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요런 함수를 그리고 위에 있는 선만 따라 그려봐봐. 210도 넣어서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고. 210도 넣어서 2분의 1이 안 나올 거 아니야. 모양이 그냥 망하죠. 오케이?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위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생겨갖고 왜 여기를 아니고 여기에 지나지? 그러니까 210도를 넣으면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고 여튼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사인 함수에 뭘 넣어서 2분의 1이 나오는지 알잖아. 30도, 150도를 넣어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 6분의 5파이 210도, 150도, 180도에 대해서 대칭이죠. 코사인 함수가 근데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전부 다 함수값이 똑같이 2분의 1이구나 하는 것까지 알아낸 거죠. 이 그림 알아냈으면 문제는 끝난 거야. 왜?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나오거든. 그러면 문제는 확실히 끝난 겁니다. 왜? gx가 완벽히 무슨 점 두 개를 지나는지 얘 콤마 얘 잡아넣어서 식 하나 그 다음에 뭐 얘를 넣건 아무거나 잡아넣어서 식 하나 문자 두 개씩 두 개 얘는 그냥 풀어야 돼. 그냥 푸니까 AB가 나오고 AB 나온 순간 문제 끝났죠. 왜? GX식이 완벽히 확정이 났더라.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 이제 HX 그래프에다가 K라는 짝대기를 2분의 1보다 위로 끄래. 2분의 1이 여기 점선이지. 그쵸? 2분의 1보다 위로 끄었는데 교점이 3개가 됐대. 따라서 그 K는 반드시 어디로 끄어야 된다? 요 파이인 곳으로 끄어야 되는구나. K를 구하고 싶으면 지금 GX식 확정 났잖아. 거기에다가 파이 넣으면 K가 된다. 오케이? 자기 자리에 집어넣으면 59가 되더라. 15.
간만에 수학 공부를 하려니 너무 어려운 느낌이 좀 들죠. 뭐 그래서 하는 거다. 전원다 집중해서 봐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 일단 문제가 뭔 소리인지부터 파악을 해야겠거든. 그 방정식 풀면 어떻게 되냐? 사인은 t라는 방정식이 나오거나 또는 코사인은 t라는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쵸? 그 실근 중에서 제일 작은 놈 알파 t, 제일 큰 놈 베타 t 뭐 그랬거든. 그게 그냥 한국말로 뭔 소리지? 그냥 이 소리입니다. 요 두 함수 그냥 둘이 겹쳐 그려놓는 거 누구나 하지. 딱 그려놓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 좌표 다 표시해서. 그러면 요 그림에다가 짝대기를 끄래. 그럼 뭐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얘랑 교점이건 얘랑 교점이건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냥 이 그림 자체하고 생기는 모든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중에 제일 왼쪽 놈이 알파 t, 제일 오른쪽 놈이 베타 t. 그냥 그 소리입니다. 문제 파악은 끝. 이게 끝이에요. 자, 이것도 왼쪽에서 들은 것 같죠? 그러면 기억 니은은 문제 파악한 순간 그냥 끝납니다. 왜? 짝대기를 진짜 끄면 되거든. 기억 볼까요? 기억은 뭔 소린데? 그 짝대기를 요 밑에, X축 밑에 어딘가 끄라는 거야. 또 하나 끄어볼까?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적당히 넓게 끄어볼까? 그럼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알파 t, 여기가 베타 t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둘이 더 하면 오네. 쌤 거기 끄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든 끄어봐. 뭐 여기 끄건 여기 끄건 어디든 끄어봐.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이 안 바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파악한 순간 바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기억 끝. 니은도 사실 끝났습니다. 니은이 뭔 소린데? 니은 그 중간에 베타 0 빼기 알파 0 있지. 이게 뭔지부터 생각해보자. 베타 0 빼기 알파 0이 뭔데? 0이라는 상수함수를 끄라는 거야. 0이라는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제일 왼쪽 교점이 알파 0인 거야. 여기지. 0이라는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제일 오른쪽 교점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다? 여기는 빵꾸라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베타 0은 뭐예요?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니은을 한국말로 하면 이게 뭔 소리일까? 니은을 한국말로 하면 이 소리입니다. 어떤 t라는 상수함수를 여기가 이거대로 t잖아. 얘 x축 위로 요거 밑으로 한 요 사이쯤에 이렇게 끄라는 거야. 그때 제일 왼쪽 놈부터 오른쪽 놈까지 거리가 무조건 3인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네. 한번 생각해봐. 아무데나 끄어봐봐. 뭐 아무데나 끄어봐. 요거 사이에. 그럼 원래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이 3이었는데 그대로 그냥 3이라는 길이는 유지하면서 올라갔을 뿐이잖아. 그러니까 3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겠다는 거야. 사인 함수건, 코사인 함수건, 극점부터 극점까지건, 변곡점부터 극점까지건 이 곡선의 모양 자체는 완벽히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폭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냥 올라갔을 뿐이니까 여튼 맞다 이 소리입니다. 쉽고 그 다음 디귿 볼까요? 디귿은 눈으로만 보고는 안 되지만 간단한 계산으로 할 수 있겠어. T1이라는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제일 왼쪽 교점하고 T2라는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제일 왼쪽 교점하고 같았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면은 아까 끄은 거 얘가 그냥 T1이라 그래봐. 그러면 T2라는 상수함수를 뭐 적당히 뭐 한 요쯤으로 이렇게 끄어봐봐. T2라는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요 교점하고 요 교점하고 x좌표가 같았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오케이? 문제 파악은 끝났어. 그럼 x좌표가 둘이 같은데 뭘로 같은지 모르니까 일단 k라고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한 거부터 적어보자. 당연한 거. t1이 뭔데? 그냥 사인 함수에 k 넣은 게 t1이죠. t2가 뭔데? 그냥 코사인 함수에 k 넣은 게 t2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뭔데? 주어진 조건은 얘 빼기 얘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네. 그런데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등장을 하면 하라고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뭐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봐. SC가 나오네요. SC가 뭔데? 그냥 T1 곱하기 T2가 SC거든. 오케이? 8분의 3.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틀렸다. 쉽고. 이건 사실 방학 때 그 고쟁이 책에서 했던 겁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오늘 준 거 한 70% 이상 다 했던 걸 건데 아마 하면 또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다시 다 하지. 19번 모난 사람만 보면 돼. 일단 얘만 딱 그려봐봐. 얘를 어디까지 그리는지 모르겠거든. 뭐 얘를 진짜 막 한 300도까지 그려놓고 조금 뒤에만 얘를 그릴 수도 있고 모르겠거든. 일단 내가 적당히 어디까지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얘만 그냥 식이 확정난 얘만 적당히 한 절반만 그려봤어. 뭐부터 파악해볼까?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파악해볼까? 이 변곡점을 지나는 상수함수가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아. 그렇죠? K가 양수면 어떤 식으로 생겼지? K가 양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납작하건 좀 잡아 늘리건 간에 K가 양수면 그냥 무조건 망하잖아. 그냥 눈으로만 봐도 파악되죠. 왜? 저거 올렸을 때 2분의 1을 넘을 거 아니야. 저거 올렸을 때 2분의 1 넘으면 안 되거든. 자, 이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과정, 뭐 별거 없긴 한데, 생각하는 과정이 그냥 세 줄인데, 그냥 과정을 한번 적어본 거야. 생각을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 K가 양수면 그냥 망하네. 일단 자, K 음수.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한 거. 그 다음에, 그러면 K가 음수면 자, 얘는 망했고, 그러면 K가 음수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A를 기준으로 왼쪽은 요 하얀 놈, 오른쪽은 빨간 놈을 그리라는 거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파이가 아니면 이게 뭔 소리냐면은 A를 파이보다 왼쪽에 살짝 왼쪽에 잡건 살짝 오른쪽에 잡건 둘 다 그렇게 잡고 저거 올려봐. 무조건 2분의 1을 넘지 않아. 문제 없죠? 실제로 안 그려봐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되지 그 정도는. 오케이? 자, 파이가 아니면 무슨이구나? 파이구나. 이걸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 그리라는 대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이그저젬플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fx가 x축이랑 교점이 3개더라. 그럼 3개를 어떻게 돼야 돼? 이래도 망하고 더 위로 올라가도 망하고 무조건 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알아낸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접하려면 k가 뭔지는 알아낼 수 있죠. 2배 찌그러진 거니까 음수면서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확정난 접어 올린 거 그린 다음에 대칭성을 생각해서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 두 쌍이 있고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 한 쌍이 있네요. S 나오고 잡아 넣으면 답이다. 쉽고